에코프로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협업, 무슨 의미인지 2021년 1분기 말 대비 4배나 증가한 그런 규모고요. 당연히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올 것이고, 아마 가장 유력한 후보군 같은 경우에는 요즘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별로 좋지가 않죠. 7월 26일에 마지막 불꽃을 태운 뒤로는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아무래도 좀 공매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후부터는 차츰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또다시 이 LFP 배터리가 치고 올라온다. CATL이 10분 충전에 400km를 가는 그러한 배터리를 선보인다. 즉 K 배터리에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바로 어제죠. 9월 6일 새벽 5시에 나온 기사인데, 에코프로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양극재 협업 행보를 보인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사를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비주류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인데, 사실 이 기사가 K배터리의 향후 행보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시장 분위기상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자, 과연 에코프로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협업, 무슨 의미인지, 이로부터 발생하는 투자 아이디어, 앞으로 예상되는 K배터리의 호재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요, 사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 가져왔어요. 내용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중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 재개가 1년 정도 뜸하다가 다시 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두 회사 간 협업은 2012년 이후 10년여 만이다. 아마 이 배터리 관련 스토리라든지 투자 아이디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에코프로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거래를 하지 않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둘의 관계가 약간 좀 틀어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둘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추가적으로 읽어보면 에코프로 BM이 NCMX, N은 니켈, C는 코발트, M은 망간이죠. X는 무엇이냐? 미공개 물질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물질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 양극재를 만든다고 밝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업 재개에 힘이 실린다. 이 양극재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쓸 것이다. 자, 그런 의미죠. 그 이유가 MCMX는 MCMA, A는 알루미늄입니다. 양극재의 일종으로 현재 배터리셀 업체 중에서 NCMA 양극재를 사용하는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자, 실제 이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코프로 BM이 지난 5월에 4,730억 원을 투자를 해서 라인을 신설한다고 밝혔는데, 투자 목적이 바로 신규 제품 NCMX 생산시설 구축이다. 즉 이거는 뭐냐? 올해 초부터 에코프로 BM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거래를 할 것이다. 에코프로 BM이 SK온과 삼성 SDI와는 거래를 했지만은 LG 엔솔과는 거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배터리 3사 중에서 단연 탑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근데 올해 연초부터 계속해서 슬슬 둘이 거래를 틀 것이다 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나왔었죠. 근데 지난 5월에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 납품을 어느 정도 확정 짓고 NCMX 생산시설을 구축한다라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자, 국내 배터리셀 제조와 양극재 사업에서 각각 1위를 달리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 BM의 거래 재개는 동종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 왜냐하면은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던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시면은 상당히 포스코 그룹이 과감한 투자 계획을 밝혔고 목표 생산량을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포스코 퓨처엠이 따라잡느냐 마느냐, 자, 그런 쪽으로 이목이 쏠렸는데, 만약에 이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 BM이 거래를 튼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생산 능력은 연 3만 톤.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연 10만 톤이란 말이죠. 만약에 둘이 거래를 튼다라고 한다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 BM의 생산량을 따라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 부동의 1위를 에코프로 BM이 이번에 굳힐 수 있다. 자,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한테만 호재냐? 단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는 배터리셀 제조사와 소재 기업이 서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를 맺었다. 좀 거래선이 정해졌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LG 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 BM의 거래가 정말 성사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배타적인 거래 관계가 깨지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과거에는 배터리셀 제조사가 기술 유출 등을 우려를 해서 복수의 고객과 거래하는 소재사를 기피해 왔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소재 확보다. 최대한 소재 확보를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잘 구축해 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소재가 없으면은 배터리 셀을 만들 수가 없고 셀을 만들 수 없으면은 밀려드는 그러한 주문량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수주를 또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헤게모니가 전반적으로는 소재 쪽에 좀 더 집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정리해보면 연초부터 스멀스멀 얘기가 되던 에코프로 BM의 LG 에너지솔루션 납품 가능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예전에도 이러한 기사가 좀 나오긴 했지만은 예전에 나왔던 기사에 비해서 상당히 이 아주 경제에서 내놓은 내용은 단정적인 어조다. 그 이유는 이미 에코프로 BM이 LG 에너지솔루션 납품을 고려를 해서 지난 5월부터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가파르게 에코프로 BM을 추격을 했는데 만약에 에코프로 BM과 LG 에너지솔루션의 거래 관계가 성사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에코프로 BM이 부동의 1위 굳히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셀 업체와 소재 업체 간 배타적인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즉 소재를 확보를 위해서 거래선 다변화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에코프로 BM의 수혜이긴 한데 크게 본다면은 양극재 업체 전반적으로 호재가 되는 그런 이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배터리 수주 잔고를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에서 발췌한 자료인데 2021년 1분기 말 기준으로는 300조 원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2023년 3분기 말 같은 경우에는 1100조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1년 1분기 말 대비 4배나 증가한 그런 규모고요. 자, 이렇다 보니까 사실 수주가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소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10년간 에코프로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대면하는 관계가 아니었는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 뻘쭘한 그런 관계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수주를 따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 이슈가 더 핵심이기 때문에 둘이 이제 손을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배터리 3사들의 수주 잔고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소재 발주도 늘어날 터인데 배터리 3사 수주 감안 시 필요한 소재 시장 규모를 한번 산출해 보면 1100조 원 규모입니다. 배터리 3사 수주 잔고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필요 양극재 규모가 440조 원입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에 88조 원, 전액, 분리막, 동박 같은 경우에도 각각 이 정도의 시장 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여태까지 뭔가 수주가 확정돼서 발표한 그런 금액 기준으로 살펴본다면은 양극재 5대 천왕의 수주 잔고 대략 한 100조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죠. 포스코 퓨처엠만 사실 공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440조 규모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도 이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배터리 수주 잔고와 양극재 기업들의 대규모 공급 계약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앞서 말씀드린 표입니다. 배터리 3사들의 수주 잔고 추이. 자, 그런데 양극재 업체 중에서 가장 먼저 대규모 공급 계약을 발표한 기업이 에코프로 BM입니다. 2021년 9월에 10조 원 규모 SK 이노베이션. 그때 당시엔 SK 이노베이션이었죠. 지금은 SK온입니다. 그 계약 기간은 3년이었어요. 근데 이때 수주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 살펴보면은 먼저 SK온이 포드와 블루오벌 JV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3분기 수주 잔고를 보시면은 거의 한 50%에서 100% 가까이 늘어났어요. SK온의 수주 잔고가. 그리고 이로부터 약 1개월에서 2개월 후에 에코프로 BM의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오게 됩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7월 28일에
GM, 얼티엄 셀즈 2차 물량인데 13조 7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북미 프로젝트 얼티엄 2차 수주 물량이 2021년 1분기에 나왔습니다. 1분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 한 1개분기에서 2분기 후에 포스코 퓨처엠의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온 것이고요. 삼성 SDI향 대규모 공급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1월 달에 40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발표를 했는데, 자, 이에 앞서서 2022년 3분기 말 보시면은 이 회색이 삼성 SDI거든요. SK온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부족하죠. 수주 잔량이. 자, 그러다가 이때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이게 왜 늘어났느냐? 2022년 5월에 스텔란티스와 북미 JV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8월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을 하고 3분기에서 4분기 정도에 삼성 SDI가 수주를 받습니다. 자, 그로부터 한 1개분기 정도 후 올해 1월 말이죠. 그때 바로 이렇게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온 것이고, 올해 4월에 나온 이 LG 에너지 솔루션 향 대규모 공급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 잔고가 이렇게 계속해서 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이 늘어난 수주 잔고가 아무래도 이 포스코 퓨처엠의 지난 4월 6일 날 발표된 대규모 공급 계약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 그런데 2023년 3분기 말 예상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분기 말 수주 잔고보다 약 한 200조 원에서 300조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올 것이고, 아마 가장 유력한 후보군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거래 관계가 성사된다라고 한다면은 에코프로 BM이 그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 잔고가 늘어나서 이렇게 1100조 원을 돌파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기사에서 보셨듯이 다양한 그런 근거들이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도요타와 북미 JV, 포드 유럽 JV, 현기차 북미 JV, 테슬라 원통형, SK온양 현기차 북미 JV, 일본 유럽 신규 고객사,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GM 북미 JV, 볼보, 스텔란티스, BMW와도 계속해서 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얼마나 수주 잔고가 쌓이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규모 공급 계약이 가능하다. 최근에 발표된 하나증권 전망 자료를 보시면은 8월 말에 발표된 겁니다. 여기에서는 배터리 4사라고 한다면 국내 배터리 3사 플러스 파나소닉, 여기가 이제 북미 시장에서 확정된 캐파만으로 추산을 해보면은 610조 원 정도 양극재 업체들이 향후 10년간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802기가와트시 퍼 아우어 기준으로 계산한 물량인데, 이거는 발표된 계획, 북미 내에서만 이것만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발표될 그런 JV라든지 유럽에서 설립될 만한 JV, 이런 건 제외를 했습니다. 자,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양극재 업체들의 발표된 수주 규모만 120조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0년간 610조 원 정도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다가 한 120조 정도를 차감하면 거의 한 500조 원 정도? 자, 그 정도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 물량이 이 대규모 공급 계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규모 공급 계약을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과거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한동안 좀 지지부진하다가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온 후에 뭔가 시장에 관심이 쏠리면서 주가가 확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2022년 7월달 한때 그 코로나 이후로 좀 부각을 받다가 이후에는 약간 좀 횡보를 하다가 2021년 7월달 이때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주가가 또 한 번 부각을 받았었죠. 뭐 그 뒤에는 뭐 경영진들의 뭐 이슈 등등에서 다시 조정을 받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시 상승을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당히 좀 무거웠어요. 작년 한 7월달까지. 그때까지 한 10만 원 초반 중반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했거든요. 그때 뭐 전반적인 주식시장도 좋지 못했고, 자, 그러다가 7월 28일 날 이 GM과 맺은 대규모 공급 계약이 기폭제가 돼서 그때 또다시 리레이팅을 받아서 단기간에만 30만 원까지 갔죠. 아무튼 간에 과거 이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에 확 불을 지폈던 이슈가 대규모 공급 계약이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뭔가 이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비엔과 LG 에너지 솔루션 간의 거래가 임박했다라는 기사가 전일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재개되는 거래 계약이다. 그리고 국내 1위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 BM이 드디어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거래하는 그런 이벤트가 조만간 연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K 배터리 센티먼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이 얘기는 즉슨 앞으로 이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 BM이 가장 유력하긴 한데 대규모 공급 계약을 공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앞서서 보여드렸다시피 배터리 3사의 수주 잔고 감안 시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이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대규모 공급 계약에 주목을 하느냐?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이 주가가 한동안 지지부진할 때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온 이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죠. 과연 이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다시금 이 리레이팅을 시키는 그런 단초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길게 봐서는 배타적인 거래 관계 있었던 이 셀 업체와 그 다음에 양극재 업체들의 관계가 이 거래선 다변화로 바뀔 수 있다. 이 부분 역시나 이 K 배터리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